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8도 지방선거 보도를 살펴보는 지방선거 보도 맛집 8도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라북도 찾아갑니다. 전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전북 언론, 이런 지방선거 이슈 보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북민언련의 손조아 사무처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지방선거 우리 오늘 줌으로 만나는 날로 치자면 26일 남았어요.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선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선 시기에는 대선 이슈에 굉장히 이제 몰입돼가지고 특히 고대 양 정당에서 대선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방 예비 후보자로서의 이런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그런 행보보다는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동정 보도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수행했고 홍보했는지를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게 대선 시기에 이렇게 맞물려서 지방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너무나 지방선거 이슈들이 이제 제대로 보도되지 못한다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지방선거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이슈들을 어떻게 지금 소화하고 할 것인지 그리고 우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당장 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좀 발표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나 금융중심지 지정, 뭐 전주에서 김천철도나 전주에서 대구고속도로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첨단 산업으로 비상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해서 관련해서 보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북 지역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혹은 다른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시민들이 관심 갖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요하게 토론의 의제나 그리고 이제 정책 질의의 의제나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간 산업, 뭐 국토개발 이런 공약들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었고 그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의 요구사항으로 많이 전달되기도 했었고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토론 의제를 좀 살펴보면 새만금 뭐 발전 방향,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전주 완주 통합. 그러니까 초광역으로 어떻게 협력 대응해서 수도권의 이런 인구가 가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전북 지역의 성장 동력과 산업 구조가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개발 사업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이제 의제들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발 공약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업경제와 민생경제라고 불리는 이런 의제들이 거의 70% 정도를 토론 의제를 차지한다는 결과 보고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회복지나 농업, 보건, 교육, 문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은 의제로 거론되지도 못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역도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의제 조사를 지난번에 해봤었는데요. 되게 눈에 띄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착형으로 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그리고 폐기물 관련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곧 있으면 사용 만료 기간이 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대책이 없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물음들 그리고 산업과 관련해가지고도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이나 상업자동차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산업재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재해들이나 이런 곳에서 광역단체장인 어떠한 역할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사회 의제로 주요하게 부각됐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의제들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전북민언련이 지방선거 보도 민언련 감시단 출범 전부터 지방선거 보도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오셨
해오셨더라고요. 매일 일일 모니터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하는 뉴스피크를 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북 지역 지방선거를 둘러싼 좀 정치적인 이슈들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전북 지역에서 좀 정치적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좀 어떤 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적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아까도 뜨거운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는데 우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가 지금 선거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전주시장 후보자의 이제 녹취록 공개가 나오면서 굉장히 파장이 심각하게 있었고요. 지금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녹취록 내용 중을 살펴보면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당내 경선도 또 여론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가 이런 브로커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 후보자를 선두권 주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들의 브로커와 조직들이 붙어가지고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요즘에 휴대폰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지역 샘플을 어떻게 뽑냐면요. 요금 주소지를 어디로 두고 있느냐를 주요한 기준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후보자, 이제 휴대폰 휴대폰에 요금지 청구지를 전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전주권에 이제 샘플로 잡혀가지고 여론조사 이제 샘플로 잡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특정 후보자가 완주를 누구 밀어주고 싶은 후보자가 있다면 뭐 300명, 500명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완주 쪽으로 주소지를 이전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서 급등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지지율이 급등했다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이렇게 브로커들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특히 최근에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가 압수수색 자리에서 입당 원서 박스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전북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들이 나왔다고요? 이게 압수수색을 갔는데 입당 원서가 이렇게 박스에 들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명단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 그리고 브로커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민들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따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재경선까지 지금 다시 치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들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잘 보도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가요? 좀 시민들에게 잘 정보 전달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재 인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안이 터져도 이거를 심층적으로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언론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에서 이걸 특종을 했어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후속 취재가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 특정 보도를 한 언론사는 그 혼자서만 외롭게 보도를 해야 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후속 취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다른 사에서 특정 보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이걸 같이 취재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내용들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어떤 곳에서 여론 조작이 일어났고, 그 지역 내에서 들리는 여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이 사안들을 끌고 나가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되면서, 이 사안들이 지금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쉽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이 브로커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증거를 찾는다거나, 이 사안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당들의 이런 정당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보다는 이 사안이 특정 후보자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디가 좀 더 이런 조직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뭐 이런 판세 분석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 사안의 본질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과 구도에 누가 더 유리한지에 집중하는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정말 지역에도 굉장히 큰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고 도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안들이 아닌가, 보도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반짝하고 이슈가 터졌다가 사라지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디선가 특종을 하면 다른 언론이 후속 취재를 하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말씀해주신 이슈들이 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후속 취재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아쉬우고도 좀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사안별로 언론 보도 어떤지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인 좀 지방선거 보도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주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중앙정치에 좀 모든 언론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북 지역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지방선거 관련한 보도가 좀 양적으로도 적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유의미한 보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방선거 모니터 보고서는 다음 주부터가 정식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양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전북 지역의 특성상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이고, 그 경선 과정에서 통과되는 후보자들이 거의 당선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선거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만큼 저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은 사안들이 집중되어 있고 보도 또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보도들이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러한 사안들, 브로커 문제들, 휴대폰 여론조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사안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된 후보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컷오프 과정이 도덕성 검증 부분에 굉장히 도당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자들이 굉장히 억울함과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향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무소속 열풍, 돌풍, 그다음에 영향력, 판세 분석 이런 보도로 이어지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동정과 정책 보도, 그러니까 정책을 보도 자료를 보낸 거를 이제 실어주는 형태의 이런 보도들, 그다음에 판세 분석 보도들, 이런 보도들이 좀 지역 일간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하고 정책들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법 소재의 이런 공방과 제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해 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괜찮은 보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보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은 좋은 보도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본격적인 기획 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보자들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보도들은 방송사 중심으로나 신문사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좀 열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조금 아직은 그 정도 판단이 들고요. 근데 좋은 거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다면은 지역의 풀뿌리 주간 신문들의 역할이 그래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토론회나 그다음에 후보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방송사나 일간지를 통해서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의 풀뿌리 주간 신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온라인 스튜디오 등을 구축을 좀 해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다음에 시장 후보자, 군수 후보자들을 토론회 자리에
자꾸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들을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러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풀뿌리 지역 주간 신문들과 좀 방송사들이나 지역 종합 일간지들이 네트워크를 좀 맺어서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도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민언련이 약 3주 정도 남은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모니터를 하실 계획인가요? 네, 이제 대선에서도 이제 신문 모니터링을 요약을 하다 보면 이제 보도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이중잣대라든지 그다음에 은폐 침묵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의제 왜곡 및 토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특정 맥락을 가지고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생각이고요. 특히 네거티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거티브를 검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역 언론들의 역할을 촉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약의 약간 현실성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도에서 검증을 촉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에서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전북민언련이 그 전문 언론 매체도 잘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인데 전북민언련이 직접 나서는 게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민언련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전국적으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선거방송 토론회 보시면 한쪽 화면 하단 구석에 수어통역사분이 배치가 돼가지고 한 분이 여러 명의 후보자의 발언들을 이렇게 통역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 분들은 이게 너무 화면이 작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발언들을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그 한계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좀 했었던 게 후보자별로 다 배치를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좀 소수의 인원들을 이제 좀 커버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4명이 후보자가 나오면 최소한 2명 정도는 배치를 해서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그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민언련에서 후보자별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이 선거방송 토론회의 유튜브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은 약간 시범적이고 이제 실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할 생각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지역 내에서 논의가 좀 더 모아진다면 다른 지역까지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지역에서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권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보도 맛집 팔도보도 2화 전북민언련과 함께 했는데요. 또 3화는 전국 팔도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갈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저는 민언련의 미디어팀 활동가 김봄빛 나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전북민언련의 손주아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